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가 정말 대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저희 손에는 바로 오늘 마감된 시장 상황을 담은 그 브리핑 자료가 있습니다. 숫자랑 정보가 정말 많은데 여기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그리고 그 이면의 맥락까지 저희가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오늘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궜는지, 또 어떤 힘이 증시를 밀어 올렸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주목받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깊숙이 파헤쳐보죠. 이 복잡한 시장의 큰 그림을 당신이 좀 잡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소식부터 시작해야겠죠.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자그마치 1.56%나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3,883.6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벌써 6일 연속 상승인데 정말 기록적인 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강한 상승세 누가 이끌었을까요?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무려 7,633억 원. 네, 이 엄청난 금액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견인했죠. 와, 7,633억 원이요, 하루에.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하루짜리 수급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정도의 공격적인 매수는 뭐랄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뭔가 다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 있어요. 아, 다른 기대감이라면 혹시 그 자료에도 나온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나 정부의 증시 부양책 뭐 이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협상이 잘 풀릴 거다, 이런 기대. 또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린 거죠. 근데 있잖아요. 오늘 시장의 진짜 이야기는 단순히 지수 상승 그 너머에 있습니다. 특정 섹터들이 아주 눈부신 활약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흥미로울 겁니다. 아, 특정 섹터들이요. 어떤 섹터들이 그렇게 두드러졌나요? 가장 먼저 석유화학 섹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LG화학. 와, 이게 무려 13% 넘게 폭등하면서 섹터 전체를 이끌었는데요. 13%나요, LG화학이? 네, 여기에는 그 행동주의 펀드의 역할이 컸어요. 이 행동주의 펀드라는데 그러니까 기업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경영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뭐 배당을 늘려라, 사업 구조를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라는 투자자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바로 이 펀드가 LG화학의 주주 가치를 좀 높여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주가 급등에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 단순히 그 펀드의 요구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뭔가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죠. 네, 때마침 산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힘을 보탰습니다. 2026년부터는 석유화학 산업이 이제 본격적인 회복 사이클에 들어설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회복 사이클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설비 폐쇄가 진행되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급 과잉 이게 좀 완화되고요. 동시에 수요는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 덕분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는 상한가 플러스 29.95%를 기록했고요. 대한유화도 11% 넘게 오르는 등 다른 관련주들도 다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호재에 시장이 그냥 한꺼번에 반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뜨거웠네요, 석유화학 쪽이. 그럼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디였을까요? 조선 섹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화오션이 8%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혹시 한화오션을 제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실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한미관계 개선 기대감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렇군요. 한미 관계 개선 기대감은 말씀하신 대로 조선 외에도 다른 섹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주하고 자동차주죠. 현대로템이 10% 넘게 급등했고요. 현대차도 1.75% 상승했습니다. 이게 다 한미 협상이 잘 타결되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해운 섹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하해운,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랐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정부가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 LNG 있잖아요. 네, LNG. 이 LNG 물량의 70% 이상을 국내 해운사가 운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아, 국적선사 이용 비율을 높이는 거군요. 그렇죠. 에너지 안보도 강화하고 또 국내 산업도 육성하려는 뭐 그런 정책인데 이게 해당 기업들한테는 직접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 거죠. 게다가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라고 하죠. 이게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SCFI요? 그게 오르면 왜 좋은 건가요? 이 SCFI는 해상 컨테이너 운송 비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거든요. 이게 오른다는 건 뭐랄까 해운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았네요. 혹시 또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자면 5G, 즉 차세대 통신장비 섹터의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럽의 거대 통신사죠. 보다폰. 이 보다폰의 4G 및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핵심 공급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수주 소식이요? 네. 요즘 AI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쵸. 이걸 감당하려면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은 관련 중소형 장비업체들한테도 이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확 증폭시킨 거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다 같이. 네. 그 결과 대한광통신은 상한가 플러스 29.95%를 기록했고요. HFR 플러스 19.16%, RFHIC 플러스 13.98% 같은 종목들이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확실한 모멘텀을 가진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점, 이게 오늘 시장의 핵심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코스피 열기가 정말 대단했네요.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거기도 코스피랑 비슷했나요? 코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플러스 0.76% 올라서 879.15포인트.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네, 코스피와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코스닥 시장의 스타는 단연 에코프로였습니다. 와, 무려 15% 넘게 폭등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까 코스피는 기관이 주도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 주체가 명확하게 엇갈렸다는 점, 이게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죠.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7,633억 원을 사들이면서 시장을 완전히 앞들였는데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7,249억, 55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이 완전히 주도권을 쥔 모습이죠. 네. 근데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개인이 1,78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바쳤고요. 외국인 마이너스 669억, 기관 마이너스 990억 원은 오히려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코스닥은 개인.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걸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두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성향 차이를 보여주는 좀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거시경제 전망이나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 이런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특정 테마, 예를 들어 2차 전지처럼 성장 스토리가 강한 분야나 아니면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에코프로의 급등이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고요. 코스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수주 소식에 힘입은 통신장비주들 또는 로봇 테마의 하이젠 R&M 이것도 상한가 갔는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주체별로 움직임이 달랐다는 점 외에 시장의 전반적인 온도라고 할까요? 그 투자 열기는 계속 뜨거웠나요? 네, 시장의 투자 열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증권 계좌에 맡겨둔 돈,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이게 한 2,960억 원 정도 소폭 줄긴 했어요. 예탁금은 좀 줄었군요. 네, 하지만 단기 투자 성격의 자금인 미수금은 오히려 227억 원 늘었고요. 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 선물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려 3,853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와, 선물 예수금이 크게 늘었네요. 그렇죠. 이 예탁금이 조금 줄어든 건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단기 거래나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는 자금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베팅 성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시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어요? 특정 종목만 뜨겁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 맞습니다. 그 점을 딱 보여주는 게 상승 종목 수하고 하락 종목 수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상승한 종목이 637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은 249개였습니다. 거의 2.5배가 넘죠? 훨씬 많네요. 네. 코스닥 역시 상승 종목이 918개, 하락 종목 702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수만 오른 게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쳐서 온기가 퍼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반적 상승장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전면적 상승장. 네. 그러니까 당신이 보유한 종목이 무엇이었든 오늘 웃었을 확률이 더 높았다 이런 뜻입니다. 와, 정말 전면적 상승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소수만 웃는 시장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이렇게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 신고가 정신한 종목들도 정말 많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250일, 그러니까 거의 1년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로보테마의 하이젠 R&M, KNR 시스템, 또 원자력의 GNC 에너지,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조선, 반도체, 두산테스나 한미반도체, 석유화학, LG화학, 대한유화 이런 현재 시장의 주도 테마로 꼽히는 종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주도주들이 힘을 보여줬군요. 네,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 그만큼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급등한 종목들, 이것도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었죠. 네, 그럼요. 개별 종목들의 급등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시장이 어떤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인 디젠스 플러스 29.97% 하고 SM백셀 플러스 29.94%. 이 종목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시 수혜 기대감 혹은 현대차의 미국 생산 확대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수화학 플러스 29.95%는 석유화학 업황 회복 기대감이 결정적이었고요. 네. 우리산업홀딩스 플러스 29.91%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쳤는데 이건 좀 다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법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걸 제한하는 규제잖아요. 이게 완화될 경우에 지주회사들의 사업 확장이나 지배구조 개편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작용한 거죠. 아하! 또 대한광통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 테마 강세와 삼성전자 수주 소식의 시너지 효과였고요. 사이버원은 플러스 23.98%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라는 정책 모멘텀을 받아서 급등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네요. 진짜.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실적에 좋은 회사다, 이래서 오르는 걸 넘어서요. 한미 관내 개선이라든지 정부의 산업정책 발표, 규제 완화 기대감 같은 이런 거시적인 변수나 특정 이벤트가 개별 기업 주가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뉴스 흐름이나 정책 방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이런 흐름을 읽는 것이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소외되거나 하락한 쪽도 있었을 텐데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웃을 수는 없었겠죠? 물론입니다. 네, 강세장 속에서도 분명히 온도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하락한 테마들을 살펴보는 것도 시장이 어떤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북 경제 협력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 미사일 발사 때문에. 네,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이런 점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거군요. 또 어떤 분야가 좀 부진했나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괜찮았지만 일부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흔히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아, 소부장이요? 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외에도 영상 컨텐츠 관련주나 일부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로봇 테마대 일부 종목들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 전체가 올라도 그 안에서는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이 갈린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모든 배가 함께 떠오르는 그런 장세는 아니었다는 거죠. 섹터별,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핑 자료 말미에 꼭 강조하고 싶은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모든 정보는 투자 결정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오늘 강했던 테마가 내일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자, 그럼 오늘 2025년 10월 22일에 이 뜨거웠던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기록적인 순매수, 그리고 한미 관계 개선 기대감, 또 석유화학, 조선, 방산, 5G 같은 특정 섹터의 강력한 랠리,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개인이 이끄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라는 수급 노인, 그리고 한미 관계 개선이나 정부 정책 기대감 같은 거시적 기대 요인,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업황 개선 전망이나 삼성전자 5G 수주 같은 개별 산업 및 기업의 호재. 이 세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시장 내부의 차별화,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이 갈리는 현상이 뚜렷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시장의 열기를 정말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보여준 그 엄청난 규모의 매수세, 그 이면에는 단순히 오늘 나온 뉴스들을 넘어서는 뭐랄까 우리가 아직 포착하지 못한 더 깊은 분석이나 아니면 거시경제 전망의 변화 혹은 더 큰 정책적 움직임에 대한 예측 같은 게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기록적인 상승세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 당신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이 당신의 시장 이해와 또 지식 탐구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